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 코너였는데요. 오늘부터는 바로 저희 프로그램을 여는 코너가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5분의 기자가 자신이 맡은 요일마다 출연해서 뉴스 3개를 전해주실 텐데요. 월요일에 코너지기는 MBC 보도국의 이지선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른 아침 일찍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집이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어서 네.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을 여는 월요일의 코너직이십니다. 네. 활기차게 네. 좋은 뉴스 많이 전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이었죠.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던 뉴스였습니다. 네네. 오전에 충남 홍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 돼지 농장은 아니었고 도축장이었습니다. 네. 홍성의 한 도축장에서 이 도축하기 전에 계류장에 돼지들을 모아놓거든요. 그 계류장에 대기 중이던 19마리가 폐사를 했다. 이런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요. 예.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녁 6시 반쯤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돼지열병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시료가 검역본부에 전달되면 약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6시 반쯤에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이제 아무것도 손이 안 잡혔던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충남은요 전국 최대의 양돈 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충남 협의회장하고 인터뷰도 했었어요. 네. 예, 충남으로 이거 번지면 큰일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약 1,100만 마리 돼지가 사육 중인데 예. 5마리 중에 1마리는 충남에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돼지 농가 수도 많고 예. 사육 두수도 많고요. 또 농장과 농장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집약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번지게 되면 우리 양동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중국의 경우는 작년 8월에 처음 발병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잡히고 있는데 중국 전역의 돼지 중에 40%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 넓은 땅덩이에 돼지 40%가 살처분됐다면 우리나라랑 규모 자체가 다른데 이건 거의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건데요. 예.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확진 농가 9곳이고요. 모두 북한 접경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뭐 파주, 연천. 그렇죠. 그중에 예. 5건이 강화도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이 발생 농가에서 500m 반경만 살처분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상황이 이제 위급한 만큼 3km 반경까지 살처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강화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건 정말 심각하다 판단이 돼서 특단의 조치로 강화도 전체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지난 금요일에 결정이 났었고요. 예. 그래도 강화도는 총 해봐야 38,000여 마리입니다. 물론 농가들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래서 현재 전체 살처분 대상 마리는 9만 마리 정도고요. 예. 계속 확진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농식품부는 뭐 기존의 관리 지역,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이 중점 관리 지역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산 단계로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제발 추가 확진 소식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 이지선 기자는 이 방역 현장에 직접 나가서 취재도 하셨다면서요? 네. 이 방역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기자들도 접근이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예. 기자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통제구역 바깥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방역 현장을 제대로 제 눈으로 가까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저도 이제 기사로 간접적으로는 적혔는데 어떤 뭐 그 중노동인 거 둘째치고 살처분할 때 네. 사실 끔찍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뭐 오늘 이게 꿈에도 나타나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정신적으로도. 네, 트라우마 치료도 함께 병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그 성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좀 차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검찰 앞에 집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7번째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열렸는데 저는 정말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몰릴 줄은 몰랐거든요. 애초에 뭐 주최 측 예고는 10만이었잖아요. 네. 예. 방송사 드론 영상을 보고서 와 이건 정말 국정농단 당시에 광화문 세종대로의 복사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거기가 반포대로 9차선 도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8차선 왕복도로에 그 좌회전하는 차선이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9차선 도로 굉장히 넓어요. 예. 근데 이게 서초역 사거리까지 지나서 예술의 전당까지 거의 뭐 1.6km 거리라고 하네요. 거기가 네. 꽉 메워졌고요. 또 예. 서초역에 나머지 옆에 방사형으로도 퍼져 있었고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검찰청 앞에 운집한 건 사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모인 적은 저도 기억에 전혀 네. 없어요. 그렇죠? 보통 1인 시위 굉장히 많고요. 네. 소규모 집회가 많은데 네.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바로 이제 입장을 냈죠. 국민의 검찰 개혁의 열망을 알겠다, 네. 잘 알겠다. 그리고 충실히 받들겠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집회 참여 인원 수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뭐 1,000명과 10,000명의 차이, 또 10,000명과 10만 명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만, 그렇죠. 예. 네, 제 생각에는 사실 10만 명 이상이면 정말 많은 국민이 모였다. 이걸로 사실은 병치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을까?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여당은 굳이 그거를 뭐 200만까지도 부풀리고요. 네. 야당은 또 굳이 그걸 깎아내렸는데 바른미래당 이준석 의원은 뭐 끼케야 50만밖에 안 된다. 또 자유한국당의 박성준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5만 명밖에 안 된다라고. 내가 지역구가 거기라 잘하는데 네. 서리풀 축제 참여한 사람 빼고 뭐 하면 5만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과연 박 의원이 그 들어온 영상을 봤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13년 기자 생활했습니다. 그중에 네. 3년은 이제 경찰 기자를 하면서 숱한 집회 현장을 봤는데 원래 추산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기 힘들고요. 네. 주최 측 다르고 경찰 추산 다르고 다 다른 그렇죠, 법인데 그렇죠. 이 추산법을 제가 옛날에 취재를 했었거든요. 이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전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말 얼마였을까? 지난 2016년 말에 12월에 국정농단 촛불 집회 때 가장 많이 광화문 앞에 운집했었을 때 영상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주최 측 추산이 100만 명이었는데 네. 이번에 확실히 볼륨이 조금 작긴 했어요. 대로 크기도 그렇고 네.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7, 8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도 제 추산이긴 합니다. 네, 세 번째 추산이 나오네.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이기자 추산. 네, 이거는 저는 철저히 방송사 들어온 영상에 네. 양쪽 영상과 기사를 비교를 해본 거고요. 네. 어쨌든 뭐 지난 주말에 검찰개혁 집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같은 날 이 조국 법무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권역별 집회도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네. 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뭐 황교안 대표는 텃밭인 대구로 또 나경원 대표는 경남 창원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대구 주최 측 추산은 기사를 보니까 2만 명 정도 주최 측 추산입니다. 이것도 창원은 아예 추산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모였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모레 개천절에 50만 집회를 열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마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자유한국당은 몇 만이라고 할지 또 민주당은 또 뭐라고 할지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숫자 싸움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맞습니다. 해요. 이런 걸 두고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영상에 다 나오잖아요. 네. 영상 보면 딱 필이 오잖아요.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세 번째 뉴스는요. 네. TV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K TV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K가 이제 화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해상도가 높은 TV가 나온 거거든요. 네. 어제도 둘이 맞붙었는데요. 사실 이게 어제 얘기는 아니고 보름 정도 된 얘기입니다. 좀 된 얘기인데. 예. 네. 예. 시작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17일 오전에 LG전자가 먼저 8K TV 설명회를 열었어요. 네, 근데 네. 삼성의 QLED 8K TV와 양옆에 세워놓고 직접 화질 비교를 하면서 삼성 TV가 국제 규격보다 화질이 떨어진다 네. 공격을 먼저 했습니다. 맞아요. 네. 오후에는 삼성전자 역시 비교 시연을 부랴부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글자를 띄워놓고 LG OLED TV는 작은 글자가 깨져 보이는데 네. 우리 TV는 잘 보인다. 이렇게 네. 막공을 펼쳤고요. 네. 며칠 뒤에는 LG가 삼성을 공정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QLED 기술도 아니면서 QLED라고 이름을 붙여서 네.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허위 네. 과장 광고를 했다는 건데 삼성은 또 어제 이에 맞서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이 정당하다 이런 공식 인정을 받았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싸움을 이해하려면 TV의 구조를 조금 간단히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LCD TV 시대였잖아요. 네. LCD TV는 백라이트가 필요합니다. 백라이트. 백라이트. 예, 뒤에서 빛을 비춰줘야 그 LCD가 빛이 나면서 예. 색깔을 구현을 해냅니다. 근데 LG가 백라이트 없이 유기 소재로 자체 발광하는 이 OLED 기술을 개발을 처음 세계 최초로 해냈어요. 예. 그러니까 백라이트가 없으니까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그러니까 둘둘 말 수도 있고
그래서 LG가 그 롤러블 TV도 세계 최초 내놓지 않았습니까? 삼성은 사실 이 기술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 기존 LCD에 퀀텀 닷이라고 하는 이 성능의 필름을 붙여서 화질을 LED급으로 높인 거죠.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좀 어려워진데.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삼성의 TV는 퀀텀 닷 LCD TV다라고 해야 돼요. 아, 예, 발음도 어렵습니다. 네. 그럼 QLED는 뭐냐? 이거는 OLED보다 더 진화된 기술이에요. 네.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LG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 시점이냐? 사실 QLED 이름 쓴 게 2017년부터인데. 그러게요. 이건 좀 됐는데. 그렇습니다. 2년 반 좀 넘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이거는 뭐 업계에서 추정하는 얘기입니다만 삼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30% 1위였어요. 오. 독보적인 1위입니다. 예. LG가 16% 2위인데요. 뭐 세계 1위, 2위 우리는 자랑스러운데 또 LG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력이 반. 그렇죠. 예. 그럼 뭐 삼성의 브랜드 파워 때문도 있겠지만요. LG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됐으니까 8K 새 시장에서라도 좀 도약을 해보자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또 업계 얘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또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일반인 눈으로는 OLED나 LCD나 화질 차이가 막 엄청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TV 크기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맞아요. 아무래도 네. 삼성 TV의 제조 원가가 OLED보단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에 삼성 TV를 사면 더 큰 TV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 QLED는 뭐 그래봐야 결국 LCD 아니냐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현실에서는 결국은 삼성의 TV 대형화 전략이 먹힌 거고 실제로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이 LG와 삼성의 전쟁은 쉽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 삼아서 1인칭 소비자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든 LG든 엄청 비싸서 접근하기 힘들다. 이게 소비자 관점에서의 결론인 것 같은데요. 사실 또 8K는 사람 눈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싸요. 네. 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지선 MBC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